네, 오늘 모신 분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설 연휴 첫날인데, 네. 그래서 우리 장은 쉬지만 네. 우리는 쉴 수 없다. 그렇죠. 예. 네, 오늘도 모시고 증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증시도 오늘 쉬죠? 중국 증시도 오늘부터 쉬고 우리보다 조금 더 쉴 겁니다. 아마. 예. 지금 미국 증시 오늘도 3대 지수가 어쨌든 다 올라서 참 네. 강한 모습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본 니케이도 지금 낮에 현재 상태는 0.35% 정도 네, 지금 맞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예, 예. 상당히 시장이 좋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원래 사상 최고치 흐름 근접했거나 뭐 넘었거나 이제 계속 그런 흐름.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지수는 다우랑 S&P는 사상 최고치고요. 나스닥은 이제 조금 모자란데 거의 임박해 있는 상태이고 일본도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계속 맴돌고 있고 중국 증시도 오늘은 쉽니다만 어제까지 상해 증시는 3일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시진핑이 뭐 관심을 가졌다 이러면서 아마 그쪽도 설 연휴 앞두고 민심을 좀 다독여야 되기 때문에 극약 처방 비슷한 거 이제 얘기를 꺼내면서 설 여론을 좀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극약 처방을 내렸어요. 뭐 증시부양세 얘기도 나오고 그 증권 시장 쪽에 수장을 또 갈아치우는 그런 뭐 행동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단 뭐 중국 증시도 한숨 돌렸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좋은 모습이라서 미국 시장 비롯해서 뭐 미국 시장의 그 커플링이 사실 상당히 우리랑은 조금 괴리는 있지만 그래도 뭐 그쪽에서 좋은 어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됐을 때 관련되는 기업이나 섹터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아주 놀라운 그 실적을 발표한 ARM, 암 같은 경우가 장중에 50%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군요. 네. 그건 그러니까 상한가 폭 없다라는 게 이럴 때 이제 한번 위세가 드러나는 건데요. 어제 우리 시장 낮에 할 때부터 사실 ARM 그 시간외가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하고 또 어제 우리 시장에서 일부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이 세게 올라간 것들이 ARM 관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랬죠. 다우도 초반에는 조금 미끄러졌었는데 디즈니랜드가 11% 올라가면서 또 관련되는 좀 옛날 주식들도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 다만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엊그저께 $700 찍고서 조금 밀려있지만 그래봤자 뭐 $10, $15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한 번만 뭐 영차하면 바로 $700 넘을 기세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최소 800불에서 1100불까지 목표가가 지시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1일 날 다다음 주 초반에 이제 그 실적이 나올 텐데 뭐 누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 또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경신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엿보였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 오늘은 안 열리지만 어제도 참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네. 뭐 한미 반도체 상한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뭐 매우 놀라운 어떤 지경이었는데 사실 맨날 가격대가 6만 원 근처에서 한 3, 4개월 기었거든요. 근데 어제 한 방에 상한가를 가면서 7만 원대 후반을 가져왔는데 뭐 잘 아시듯이 어제 SK 하이닉스와 TSMC 간의 뭐 AI 반도체 동맹 비슷한 수준의 어떤 행동이 좀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했고 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대형주 중에 좀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약세였습니다. 이런 게 HBM 쪽에 어떤 선두 체제에 좀 합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제 검찰에서 항고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족쇄가 묶였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뭐 결과값이야 이제 뭐 최소 2, 3년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뭐 무죄 받은 지 한 이틀 만에 다시 또 시작됐다 이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아마 움직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졌군요. 어제는 좀 제 생각에는 상대적인 건데 하이닉스가 HBM 선두 지키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랑 이재용 회장에 대한 항고 이슈 그 두 가지가 좀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혹은 이제 지난주, 이번 네. 주죠. 네. 있었던 호재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많습니다. 뭐 너무 많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 안에 거의 녹아 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띈다라는 게 우리가 그만큼 보폭을 같이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비슷하게 흉내는 낸다, 뭐 이럴 수 있는 게 호재라고 보이고, 지금 시장은 금리 언제 내려 이거보다는 어닝 시즌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ARM이 좋았다, 뭐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좋을 것이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았다, 또 이런 이슈들에 많이 좀 자극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쪽도 증시 부양 얘기 나오는 데다가 이제 시진핑 주석 이름까지 거론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일본과의 어떤 그 사상 최고치 흐름하고 계속 지하실 파는 중국과의 어떤 중간 단계 정도에 있는데, 양쪽이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좋아져야 돼,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강한 섹터이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또 금융주라든가 지주회사군들의 견조한 상승이 나오는 부분. 근데 이게 또 왜 유도가 되느냐? 뭐 설 연휴 끝나고 아마 2월 말 전에 정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이 마련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수급적으로 2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가 4조 한 2천억까지 나왔거든요. 특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시화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보는 눈이 좀 많이 확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코스닥이 사실은 그 전주까지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눌려가지고 안 좋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특히 2차 전지 쪽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급등주들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좀 안정되는 그런 면들이 있었고, 이틀 만에 다시 뭐 엮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재용 회장에 대한 그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뉴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도,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로봇주 움직일 때 또 한 번 이슈몰이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섹터가 어제 초강세를 띈 데는 그 TSMC와 하이닉스 간의 동맹 이슈, 이런 것들이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글로벌 단에서 약간 악재로 일부러 찝자고 하면, 사실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휴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지지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그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시장이 좋았는데 미국 시장이 유가가 한 3% 정도 오른 게 이제 그쪽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그 밸류업, 네. 이게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몇 수조 원씩 네. 네, 쏟아져 들어오는 게 참 네. 오랜만에 보는 일인데, 네.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화두? 테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도 나와서 생각보다는 길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의 이제 신뢰도 이슈입니다. 신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이건 정말 대박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관점들이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분명히 한쪽에서는 분명히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이거 그냥 총선용 단발 이슈 아니야? 아니, 이거 뭐 진짜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려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반신반의 하시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달짜리라는 거죠. 그 기한을. 아주 짧은 기간이 2달이고 잘하면 2, 3년짜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 이거 효과 없어, 괜한 뭐 진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고, 최소한 지금부터는 진짜 한 2, 3주 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4월에 어떤 큰 이벤트 바로 전까지는 유효한 어떤 가장 큰 테마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뭐 들어오는 것들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제가 그 2월 달부터 들어온 이제 외국인 뭐 기관 요 수급만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진짜 외국인들이 현선물 뭐 크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선물도 3만 계약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엊그제 정도 수치긴 합니다만 제일 많이 산 종목들 한 10거리거든요. 저 순서대로 사실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거나 강한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뭐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회사들, 그게 우리 시장에 사실 치명적인 수십 년 동안의 약점이었거든요. 어떤 재료가 딱 나오면 옛날에는 뭐 로봇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자그마한 주식들 쪽에서 뭐 없나 이런 거 찾아보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면, 이번 장에서 크게 달라진 건 지주회사군이거나 아니면 그룹 대표주거나 지수 관련된 대형주 성격의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기도 하고, 또 변동성들이 작은 중소형주들 버금갈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큰 돈으로 들어와서 놀기가 좋은 시장이 돼버렸다. 최근에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 뉴스 중에 물론 개인들이 좀 팔아가지고 생긴 예수금도 있겠습니다만 예탁금이 지금 3조 정도 늘었다 그래요. 한 2, 3주 사이에. 그 부분도 아마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되면, 물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파세요. 왜 파냐면은 십수년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가격대를 지금 지주회사군이나 금융주들이 받다 보니까 이때 못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파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비싼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섣불리 팔다가는 후회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기회인데 이걸 그냥 아깝게 본전 왔으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물론 대단한 인내심으로 기다리신 건 칭찬받아 마땅하나 조금 기다리신 김에 수익 좀 올리시고 파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하이닉스 오늘 뭐 미국 시장도 반도체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중에서 TSMC도 한 7% 정도 급등한 거 보니까 그게 또 하이닉스하고 그게 또 그쪽도 영향이 있나 보네요. 사실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올라주거나 이러면은 미국 시장도 사실 그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데요. 뭐 하이닉스만 좋고 한미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걸출한 기업들하고 동맹을 맺었다라는 건 뭐 엔비디아가 됐든 TSMC랑 보더라도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오히려 뭐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장에서 우리가 좀 이 연휴 끝나고도 계속 뭔가 특징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 특징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최근에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3대 불가사의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종목이 딱 있습니다. 지금 세 종목 지금 나열을 해놨는데 HLB가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있고 엔캠이 있습니다. 세 종목은 뭐 6시간 내내 마이너스 나다가도 막판에 30분 동안 플러스 한 5, 6% 이렇게 쉽게 올려버리는, 그래서 아래쪽에 흔히 이제 참여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세요.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저거보다 훨씬 가격이 낮을 때부터 그 생각들을 하셨거든요. 사실 가진 사람들만 계속 뭐 치고받으면서 올리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들이 많이 이제 뭐 변곡점에 다다를 정도로 많이 마디 가격까지도 올라가고 이랬습니다만 여전히 좀 생테마 쪽이에요. 아직 저쪽 간암 관련된 치료제라든가 초전도 이슈도 3월달 발표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고요. 엔캠 같은 경우도 이 전해질 쪽이라든가 지금 또 최근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서 보면은 이거 지금 이 그래프에 쫓아가라 이렇게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주가는 더 가겠다 이런 표현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반도체 쪽으로 어저께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미반도체고 하나는 HPSP. 영업 마진이 독보적인 40% 그렇죠. 후반 나오는 유일무이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이 회사 말고는 쓸 회사가 없기 때문에 뭐 TSMC나 엔비디아 쪽에서도 뭔가 하게 되면 찾을 만한 회사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ARM에 대한 실적 베이스로는 어제 칩셋미디어라든가 에이직 랜드 같은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 세게 올랐고, 또 2차 전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하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 세게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로봇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레인보우 로봇을 인수해서 삼성 로보틱스라고 사명을 바꾼다 이런 정도의 이제 단독 보도가 그저께 정도에 나오면서 이제 어저께 로봇주들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지금 로봇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삼성 그 청소기 쪽에 감속기 넣고 있는 에브리봇하고 이렌시스라고 웨어러블 로봇에 감속기 들어갈 거라고 예상된 그 두 기업이 가장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초전도체 이슈가 굉장히 강한데 뭐 신성 델타테크도 물론이고 CCS라든가 또 엊그저께부터 움직이고 있는 고려제강 이 종목이 PBR 주기도 한데 또 초전도 관련된 뭐 제품을 만든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는 당연히 금융주, 뭐 보험주, 은행주, 대장주, 증권주도 몇 개 포함해서 그렇고요. 또 GS라든가 이런 그 그룹의 지주회사군들도 굉장히 강하고 작은 홀딩스라는 이름 붙어 있는 녀석들도 꽤 강하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뭐 다양한 군들의 섹터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요거 읊어드린 것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일주일 사이에 이 주도권이 거의 뺏기지 않았고 어제까지도 강했지만 이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 지금 이런 몇 가지 뭐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또 뭐 초전도체까지도 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사실 구멍이 잘 없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계속 끌고 갈 것이고 순환매가 될 것이고 시속 게임을 할 것이고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밸런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방적으로 PBR만 가는 장세는 이제 끝났고요. 예, 기술주가 좀 내렸다가 다시 이제 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국면들도 나올 것이고 2차 전지에 또 반등도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골고루 버릴 섹터가 없이 앞으로의 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장이 정말 그 변동성이라는 게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장중에. 네. 심하죠. 뭐 그저께 같은 경우는 한 40포인트 또 오르다가 반으로 뚝 떨어져서 끝나기도 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장중에 좀 초반에 많이 오르다가 거의 장 마감 무렵에 코스피가 거의 보합까지 붙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어제가 이제 오션 만기고 이러다 보니 끝판에 또 시세가 좀 들어오면서 10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장중 이 변동성이 크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건 제가 이제 그 말씀 최근에 드리고 있는 지수가 2600자가 되면 장중 플러스 마이너스 20은 그냥 평상시의 변동이야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옛날에 2000 부근에서 한 10포인트 오르면 와 이거 시장이 너무 크게 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대범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1포인트 내외는 그냥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장이야 이렇게 그냥 가소롭다 뭐 이렇게 좀 봐주셔도 될 만합니다. 네. 자, 이제 설 연휴 끝나고 저희가 화요일 날 개장하는데 그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일 이 연휴 전까지 그래도 지수를 뭐 2600선 위로 또 820선 위로다가 올려놓고 끝난 이제 설 연휴 전까지의 모습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설 연휴 전에 셌으면 그 이후에는 조금 약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거나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엊그저께 방영된 그 대통령께서 그 진행하신 대담 프로 봤거든요. 거기서 뭐 다른 내용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가장 인상적인 문구가 뭐였냐면은 예, 제가 한번 요거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아침부로 제가 연휴 이후에 체크 포인트들 가장 두 개 마음에 좀 주안점이 되는 건 뜬금없지만 푸틴이 협상을 통해서 곧 휴전을 할 것이다 이거 얘기한 게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대통령 대담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인생 사다리를 주식시장을 통해서 만들게끔 기회를 보장하겠다 이 얘기를 다시 주장하신 거가 있어서 최근에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에 평평한 운동장 내지는 놀이터를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건 일관된 어떤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정책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어서요 3월 달에 하나 또 준비되고 있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에요. 지금 그 노란색 부분이 그 우리나라는 없는 3대 그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를 많이 사고 배당을 많이 해주면 기존의 경영층이나
뭐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내 지분이 희석돼가지고 경영권 방어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우려를 의외로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 막아줄게. 니네가 아무리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심을 풀어줘도 남들이 이 틈을 이용해서 너네 회사를 먹겠다고 들어오는 건 어떻게든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주주환원 정책이 좀 강하고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3월 달 중에 따르면 또 하나의 시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도 할 건데 너네 안 할 거냐 이렇게 뭐 되묻는 시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사실 지난 한 주간에도 보면은 자사주 소각, 뭐 SK 이노베이션도 8천억이나 자사주 소각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발표도 했고요. 지금 다른 중견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손을 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셔야 될 것이고 이번 프로그램에는 포함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방금 그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증시의 PBR 현황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낮습니다. 1배 정도가 될까 말까인데 저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죠. 자사주만 태워도 코스피가 3,600 간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물론 모든 뭐 타임 스케줄을 4월 초에 맞춰놓고 뭐 갑작스럽게 뭘 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와 또 우려가 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만든 건 결국 나중에 후유증이 나오긴 마련입니다. 근데 그 기간까지 도달하는 어떤 기회조차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고요. 제가 봐서는 뭐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기업들의 워낙 뭐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런 경영권 방어 수단이 확실히 좀 보장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이 지금 보여드린 그림이 3월 달에 시장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1월부터 따져보면 지금 거의 8조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정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호응을 한 거냐?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개인들이 또 그만큼 정도의 주식을 내다 던지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이런 거래가 일어난다는 건 파는 쪽도 있다는 예, 얘기니까. 파는 쪽이 있는데 그거 지금 뭐 개인들이 물론 되게 수익을 보시거나 아니면 손실을 굉장히 줄여서 지금 현재 잘 나오고 계신 거라고 생각들지만 한편으로 외국인들이 이 8조나 들어온 것들이 뭘 위함인가? 결국은 제가 봐서는 다시 개인들 다시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더 올라가면 나 이거 잘못 팔았네 이런 판단이 드시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거의 꼭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제가 봐서는 한 4월 초나 4월 초중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가져올 기술주의 어닝 뭐 서프라이즈가 일주일 정도 아직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봐서는 반도체라든가 AI 쪽의 기대감은 여전히 산재돼 있다. 이렇게 보니까 시장이 크게 밀릴 만한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고 일부 그 옐런 장관이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부분 때문에 주중에 한번 그 지방은행주들이 한 20%씩 빠진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들은 지금은 아닌데 과열됐다 이런 느낌으로 하락 조정이 나올 때는 하나의 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약간 그 수면 아래로 억지로 눌려놓은 것 같은데요. 조정이 나올 때는 또 그게 또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